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확실은 뭐였었냐면 디지털 세상에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화폐가 필요해. 네네. 그리고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해. 네네. 그러니까 계속 코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경쟁력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요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캘 수가 없다.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양적 긴축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는 거구나. 코인은 유동성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동성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8, 9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6월달 정도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5월달은 좀 부침이 있긴 하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네,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인데 네, 팽돌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책을 한 권 쓰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투자 하시니까 네. 네, 요새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울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좀 되게 걱정하고 그다음에 다들 이제 상심해하고 하는데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 힘든 거를 버텨내고 네. 참아내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사실 제가 옷도 그래서 오늘 제가 초록색을 입고 왔는데 이거 메로나 네, 장대 네. 양봉을 기대하며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색상도 좀 네, 맞춰서 네. 입고 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FOMC 있잖아요. 네. 하기 전에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57,000을 내려가면 52,000인데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쉽게 해서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기관들이 샀던 평단가가 57,000, 8,000인데 이걸 밑에 떨어지면 얘네가 패닉셀이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사람들은 블랙락이 이번에 이제 ETF를 출시했을 때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관 자금은 한 5%? 개인 자금이 오히려 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투매를 할까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우리 파월 형님께서 사람들은 뭐 매파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야, 나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때부터 저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최악은 아니다. 네. 왜냐면 금리 인상 할 거 제가 걱정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이클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리 인상 발언이 나왔으면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손절을 쳐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손절을 안 하거든요. 네. 책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물타기 무조건 물타기라는 사람이지 손절을 네.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네. 다행히 금리 인상을 안 하는구나. 네. 근데 거기다 더 좋은 발언이 뭐 있었냐면 저는 금리 인하보다 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를 고민해봤는데 파월 형님께서 또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 그 얘기는 유동성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네들님 우리 누님께서 국채 매입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인데 그럼 지금부터는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코인 투자 오래 했던 지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코인 투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56,000 떨어졌을 때 추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샀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용기 있게 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물론 52,00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57,000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물려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아니 블랙락도 물리는데 다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물려서 가겠다. 아니 기관도 물리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물리는데 뭐 네. 같이 물리는 건 괜찮잖아요. 네. 혼자 힘든 건 정말 힘든데 같이 힘든 건 같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하락장에는요 사이가 네. 다 좋아요. 야 그래 우리 열심히 하고 힘내자. 야, 그래, 잘 참고. 네. 왜냐면 다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야 그리고 또 막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네. 오히려 상승하게 왔을 때는 차이가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정말 코인 투자를 열심히 했고 오래 했던 사람들도 요번에 네. 다 물렸어요. 왜냐면 3월 말에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요. 네. 그러면 월봉이 양봉이라는 뜻은 네. 차트를 제가 좀 많이 보지는 않지만 네. 상승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4월 초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4월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4월 초 한 4월 7일까지 상승분이 더 가면 네. 지금 남아있는 내 코인의 반이나 한 30% 덜어내야지. 빼야지 네. 4월 1일부터 하락을 하는 거예요.
못 나왔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4월 1일 날 하겠으니까 올라가겠지? 네.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물리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왜냐면 바닥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저 책에도 말씀드렸죠. 섣부른 물타기는 안 되니까 일단 기다립시다. 그래서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기다리다가 57,000 요 정도는 바닥이다. 저희가 이제 판단 근거는 어쨌든 블랙락의 단가가 고정되었었고 파월 형님께서 발언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왜냐면 만약에 정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면 저희는 요번에 접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양적 긴축 줄일 겁니다. 부터 시작해서 국채 매입을 다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DB투자증권의 문홍철 팀장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발상도 많이 하시고 뭔가 좀 되게 설명 되게 잘 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인은 유동성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동성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8, 9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6월달 정도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5월달은 좀 부침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건 못하건 다 물렸다. 나만 물린 거 아니니까 괜찮고 그러면 같이 물려 있으니까. 그럼 그 조정이랑 그다음에 하락에 대해서 그걸 뭐 그럼 이게 어떻게 조정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락장 중에 상승인 건지 아니면 하락장 중에 하락인 건지 상승장 중에 하락인 건지. 근데 지금은 상승장 중에 하락했잖아요. 이건 조정인 거죠.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상승장이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책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는 지금 여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을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20-30%의 조정은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감으로는 지금은 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래서 더 샀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그 코인 가격에 맞는다고 하면은 추매할 생각인 거지 여기서 물러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던지고는 안 나갔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세장이 오면서 지금 뭐 56,000 막 빠졌었잖아요. 그때 제가 과감하게 제 코인 계좌를 다 깠거든요. 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팔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위안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 맞아요. 쟤보단 낫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쟤보단 내가 상황이 나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다들 좀 많이 좀 따뜻해지셨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나만 잘났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난 더 멀리 물려있다 힘내자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힘들 때는 사이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날수록 힘든 거지 서로 어려울 땐 괜찮아요. 팽돌이님도 일부 물려있다고 하십니다. 다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많이 물려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거시를 좀 중요하게 팩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시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책, 금리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전쟁이 터질 줄 몰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이 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파월이 이번에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 그림으로서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상승력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4년마다 왜 올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4년 주기잖아요. 물론 4년 주기지만 그때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동성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이클이 항상 맞으니까 요번에도 지금 보면 저희는 대선하고 물려있고 아시겠지만 대선 있는 해에는 주식도 항상 좋고 코인도 좋고 그리고 지금 더 좋은 건 뭐냐면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모든 연금은 그죠? 다 주식 계좌에 들어가니까. 표심은 항상 주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자사주 매입하고. 오늘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뉴스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재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유동성을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 저번 사이클에서 부처빔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 정도가 요번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한 50%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와 있고 옛날보다는 이제 시청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는 거니까. 근데 알트는 진짜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맞았죠. 진짜 되게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트 비중이 50% 해가지고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알트 비중이 50%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언제지? 그쵸. 56,000 찍었을 때 네. 오히려 좀 추매를 좀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사시고. 저도 좀 샀다가 저는 쫄보라 또 조금 올라가길래 또 팔았어요. 알트 좀 샀다가 이거 반등 한 번은 주잖아요. 기술적 반등. 네. 이거라도 좀 먹어야지 하고 또 좀 먹고 좀 팔았습니다. 네, 저는 쫄보라서 네, 거기서 추매하고 그냥 쭉 가져가시려고 또 생각하시는 저는 매도를 거의 잘 안 하고요. 한번 사면 네, 팔 때 한 번에 다 파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올 매도죠. 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남자네. 분할 매도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원칙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트나 만약에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올매도. 일단 알트 먼저 털고 비트나 이더는 마지막에 올매도. 털고. 알트도 나중에 봤을 때 올매도.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스타일이 일단 물리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책에서 봤는데 네. 이더리움 눈물의 물타기 얘기를 봤거든요. 네, 와, 네. 이거 보면서 진짜 이분 대단하시다 하면서 진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장에 사실은 그 멘탈을 잡아주는 책 중에서 저희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저희는 최고입니다. 진짜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가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은 책을 쓴 거고요. 초보자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눈물 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행인 거는 이제 이더리움에 물을 탄 건데 제 나름대로는 2017년에 장이 들어와서 그래도 가장 유망한 게 뭐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쨌든 자산 가치는 있지만 쓸모는 없는데 이더리움은 뭔가 갭도 있고 뭔가 쓸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더리움이 더 유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승부. 2018년에 보니까 갑자기 220만 원 정도 갔던 이더리움이 200만 원 되는 거예요. 아유 싸지. 그래서 이제 또 사고 150만 원 되니까 아유 싸지. 또 사고 100만 원이야? 아유 이건 세일이지. 그냥 이 정도는 그죠? 있는 거 다 해서 또 사고. 이제 50만 원쯤 되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죠. 후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도 아니야. 이 정도 떨어지면 그냥 자발투도 아니고 시총 2등인 이더리움이고 비탈릭을 믿자. 그래서 이제 저희 남아있는 마통에 있는 돈 다 갖다 끌어다 넣고 B2 하셨네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비투죠. 네. 비투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30만 원 되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험 다 깨고 적금 다 깨고 다 넣고 또 울고 또 20만 원 돼서 또 이제 있는 돈 또 다 넣고 더 이상 못 하겠다. 근데 9만 원 되고. 거기에서 또 반토막이 났을 때는 솔직히 빵원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진짜 내가 전 재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빵원 된 코인이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2018년 막 이때 그냥 한 반 이상은 빵원 됐을걸요 아마. 상패된 것도 있고요. 대부분 그냥 것도 있고. 거의 99% 다 이랬잖아요. 마이너스. 그때 얼마나 진짜 무서웠을까요?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90%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한 96%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해도 한 50% 정도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래 많이 떨어져도 70%다. 왜냐면 비트도 보통 이제 빠지면 그 정도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지. 90%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끝없는 물타기는 승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한 패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신념과 그다음에 저의 공부와 그다음에 제가 W라고 믿었던 새로운 거라고 믿었던 저의 그 신념이 다 무너지는 순간은 한강을 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도 많이 하고 이제 어쨌든 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되게 힘들게 한 거잖아요. 비밀로 하신 거 아니에요? 비밀로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 이제 들킬 거니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안 들켰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왜 이렇게 빚이 많냐고 또 물어보면. 사실을. 그래서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물을 탔지만 정말 한강을 가야 되나.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랑. 그때는 전 재산을 다 빚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근데 확신도 무너지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근데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큰 수익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200만 원일 때 쭉 떨어진 거 내버려 두고 그냥 나중에 제가 4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럼 2배 수익이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계속 타다 보니까 평당이 40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4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10배가 됐네. 그죠.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정말 10배보다 더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신적
그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를 한 배터리에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적으로 힘들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울증으로 아픈 사람들은 정말 몸이 아픈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윳돈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없어져도 되는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정말 피 같은 돈인 거고. 네, 그럼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본이 주인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물질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네. 자본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월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있는 건데 네. 그걸 한꺼번에 다 잃는다는 거는 나의 시간과 건강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리고 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확신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거죠, 사실. 네,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정말 제가 그 책 읽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보통은 그쯤 되면 무너져가지고 내가 틀렸구나 하고 팔아버린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리고도 2년을 더 가져갔다는 게 네.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빵원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어떤 생각으로 그걸 계속 가져가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엔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다가 계좌 뭐 이렇게 안 보는 거죠. 네, 어플 삭제? 네, 뭐 삭제까지는 아니어도 안 보다가 네. 그래도 어쨌든 9만 원을 찍고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쨌든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네. 일단은 내가 틀린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60살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를 늦추자. 2, 3년 더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 그러면 일단은 버는 거에서 조금 일부라도 물을 조금 더 타자 뭐 이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생각은 이거를 버틴다기보다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쨌든 엉뚱한 거에 물 안 타고 네. 이더리움에 물을 탔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려도 비트에 물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이더에 물리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좀 좋은 자산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부동산 투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만 뭐 작년 재작년 하락장 왔을 때 네. 떨어졌을 때 팔고 싶거든요. 근데 코인은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아무도 안 보러 와요. 그렇죠. 못 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려서 결국에 또 상승장에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돈 버는 원리가 일단 좀 물려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사물놀이라고. 사면 물리는 놀이. 사물놀이. 좋은데요? 네, 근데 일단 사갖고 물려야 돈 네. 버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승장 투자가 좀 익숙하니까 네. 사자마자 빨간색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안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고. 네. 네, 그래도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좋은 자산에 물리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저처럼 좀 오래 하다 보면 네. 안 믿겠지만 파란불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제가 쓴 책 중에서 봄이 네. 제일 편한 게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을 믿고 네. 모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네, 계속 물리면서 모아가는 네, 거죠. 근데 뭐냐면 사면서 개수를 늘리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빨간불이 아니니까 계좌도 잘 안 봐도 되고. 네, 네. 근데 진짜 분할 매수할 때 그 묘한 감정이 있어요. 오르면 얼마 못 샀는데 오르면 이게 비싼 가격에 사야 되네 기분 네. 별로 안 좋고 맞아요. 떨어지면 이게 묘한 쾌감이 있거든요. 네, 모아가는. 시드가 있으면. 네, 모아가는. 그래서 좀 현금이 있어야 돼. 맞아요. 네, 좀 모아가는 즐거움이 좀 있어야지 몰빵하면 진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언제부터 봄이야? 아니 언제부터 여름이야? 네. 며칠부터 봄 할래?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왜냐면 명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네, 이쯤 더워지니까, 그죠? 그래, 우리 그러면 6, 7, 8은 여름으로 하자. 네, 그럼 네. 6월 1일부터 그럼 정확하게 여름 시작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서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네. 정확하게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려서 분할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만하면 싸다 네. 하면은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천만 원부터 샀죠. 4천만 원부터 계속 물려가는 거죠. 4천, 마이너스 50%부터. 네, 4천, 뭐 3,500, 그다음에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4천, 3,500, 3천, 2,500, 2,100까지 전 최하점에서 샀거든요. 걸어놓은 게 네네. 다 사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분할 매집을 하는 거죠. 음. 그거를 1년 동안.
그러니까 평단이 그러면 2,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작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교과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투자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네. 요번 사이클은 지금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물려서 당할 수 있지만 네. 혹시 다음 사이클이 한 번 더 있다면 이 주기에는 뭘 하고 이 주기에는 뭘 하고,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거든요. 지금 막 입문하는 코린이 분들 분명히 네. 많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솔직히 저는 상승장에 한 30-40%는 올라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남은 게 뭐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솔직히 인생 역전은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그림 동안. 그렇죠. 물론 알트 잘 투자하면 크게 네. 벌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적당한 금액으로 좀 투자를 하고 한 사이클을 겪으면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2018년에 그렇게 막 물리면서 산 이유가 그 전엔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예, 매뉴얼이 없었고. 맞아요. 근데 이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이런 거구나 한 게 이제 이런 이론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내가 초보면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이 책도 읽어보고 이번 장에서 좀 배우고 5차 사이클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5차 사이클을 지금부터 만약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사이클에 물리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저희처럼 40 넘은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네. 또 실패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닥터 슬럼프라는 드라마 보면은 네. 참패는 안 되거든요. 네네. 인생에서 참패는 뭐냐면 정말 의료사고가 나서 정말 병을 접는 것처럼 나의 원금을 잃는 게 투자에서는 참패니까 네. 원금을 잃는 투자를 하지 말고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지 말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만 올리고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안전하게 먼저 가야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초보자들이 여기도 질문이 있었지만 1,000만 원 있는데 네. 지금 투자를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일단 시드를 반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은 안전하게, 네. 그리고 반은 공격적으로 가야죠. 왜냐면 내가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주식처럼 안전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대신 가장 안전한 거에 5.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그렇죠. 거요. 네. 그럼 지금은 비트 살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긴 것답지 않게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이더리움의 5, 나머지 알트의 5죠. 왜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만약에 500만 원이 지금 안 되면 저는 비트가 2억을 확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직 기관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2억이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 무조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500만 원 사면 2천만 원이 되니까 4배인 거잖아요. 네, 한 300% 수익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는 선을 지금 500, 500 나눴을 때 이 500은 무조건 수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쉽게 해서 얘가 1,500만 원만 돼도 나는 500만 원을 수익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500은 잃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얘가 수익은 반드시 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500은 가지고 극대화하는 거죠. 위험한 거에. 그래서 이거를 5분의 1씩도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나눠가지고 딱 투자를 하는데 한 5개 정도 알트 잘 골라서 그렇죠. 투자하나요? 메이저에 2개 넣고 위험한 거에 3개 넣고 이렇게 이야.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그럼 위험한 거 3개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몇 위까지 보세요? 상관없이? 저는 막 1000위 막 이런 것도 투자해요? 저는 천이도 하죠. 오. 네. 천이도 와, 하고. 진짜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장난 네. 아니시네. 근데 어마어마하십니다. 대신 좀 더 그 알트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걸 확실히 보면서 그냥 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행동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위로 멘탈 케어를 하는데 네. 자 투자는 무조건 멘탈과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좋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파월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거. 그다음에, 예, 근거가 있죠. 그다음에 블랙락이 들어왔고 평단이 이만큼이고 네. 그럼 블랙락이 지금 들어와서 평단이 이만큼인데 지금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하나도 안 안겨주고 그냥 끝내겠다? 블랙락 망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일이 어떻게든 끌어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네. 저희는 지금 괜찮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책임지긴 하겠지만 제가 투자가인 저는 어차피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는 할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떨어져봤자 저는 5만이면 충분히 하고 지금부터 저는 물려갈 겁니다라고 저는 네.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뭐 한
5만 8천 9천 된다고 치고 네. 5만까지 빠진다고 해도 한 20% 빠지는 거잖아요. 네. 진짜 거기까지 갈 것 같진 않지만 네. 간다 해도 20%고 올라가는 폭은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성비가 네. 좋다고 하는 것처럼 네, 손익비 차원에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5만 7천 밑에서는 그냥 물리면서 그냥 갈 거예요. 저희는. 멋있습니다. 네, 사서 그냥 갈 겁니다. 그것도 비트 없이 그냥 알트로. 근데 지금은 이더를 사야죠. 이더 반, 잡 알트 반. 근데 지금은 이더를 사야 돼요. 지금은 이더. 네, 왜냐면 지금 왜냐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5월까지는 이더만 네. 사야죠. 그러다가 이제 이더가 4,868달러 정고점 넘으면 그때 잡 알트 투자하나요? 아니요, 이제 도미노스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 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를 어느 정도 보고 네. 이제 알트 장이 시작될 것 같아. 그럼 알트를 미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더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그 시장 분위기를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보면 벌써 알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좀 일찍 들어가신 거죠? 저는 좀 일찍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가 80 있었고요. 이더 하나도 없었고 알트가 20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금인 비트 40을 뺀 거죠. 비트는 그럼 반 정도 뺀 거네요. 네, 원금 회수. 네, 원금을 회수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로 또 나중에 알트 또 사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그건 이제 멘징하고. 그거 이제 그냥 네. 내버려 두고 나머지 이익금만 갖고 하면 되는데. 야, 그럼 멘탈에서 이기겠네.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 봄에 그만큼 야수의 심장을 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투자가 지금 저희랑 공부하는 사람들은 봄에 샀잖아요. 네. 그게 23년에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저희는 이제 그때가 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4천부터 물려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단이 2,800, 3,000 얼마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9천 정도에 팔았으니까 네. 1억이 3억 됐거든요. 그럼 1억을 뺐겠죠. 네, 네. 2억 남았잖아요. 야, 그럼 이거 갖고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200%가 났으니까 네. 일단 원금을 빼도 그렇죠. 원금의 2배의 시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네. 네. 근데 대신 이거는 우리가 물려가면서 살 수 있는 그때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비트 10,000달러 간대요. 8,000달러 간대요. 맞아요. 그때 하는데도 저희는 시장 그래도 4천만 원부터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네. 이 정도면 싸니까 괜찮아. 저희는 1억을 받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 무조건 1억은 올 거야. 2억까지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1억은 네. 올 거야. 정보점 반드시 뚫어. 확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1등 자산만 일단 사자. 그래서 알트는 안 사고 비트부터 먼저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아니 비트가 없어질 일도 없고. 네. 그렇지 않나요? 또 블랙락 들어온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많이 샀죠. 그래서 일단은 1억이 3억이 되고 네.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됐으니까 빼놨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5만이 깨졌어. 그럼 나가 있던 저 원금을 불러왔겠죠. 그러면 1억은 반드시 다시 가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일단 불러오고 비트로도 불러오나요? 아니면 그때도 알죠? 그때도 다 이더만 이더로. 네. 이더리움이 사실 올해 좀 힘이 없잖아요. 네. 이게 모멘텀이 다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설명하는데요. 네. 솔라나한테 사실 많이 뺏겼어요. 솔라나 많이 네. 뺏겼는데. 솔라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되게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ETF도 있고 네. 블랙락이 지금 모든 코인 신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 비들이라는 그 토커나 펀드를 실시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맞죠. 그다음에 또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ETF 한다고 블랙락이 얘기했고. 네. 그 이더리움은 무조건 가는 거죠. 이더리움이 5월 달에는 좀 힘들겠죠? 그래, 현물 ETF? 저는 5월 달에 안 되고요. 8월 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블랙락 하는 시점에 네, 그때. 8월 7일인가 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블랙락은 8월 7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받는다? 저는 받는다. 받는다 쪽. 걔네들은 승률이 99%가 넘으니까. 그리고 뭐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가 괜찮아. 뭐, 증권 아니래도 돼. 상관없어. 내가 할 네, 거야. 네. 왜냐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야 되니까. 민주당에 가장 많은. 네. 너 안 해주면 내 정치자금 안 준다. 약간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 민주당에서 그 경제 식에서 고문들부터 시작해서 경제 관료들을 다 네. 골드만삭스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난 정권부터는 다 블랙락 출신이잖아요. 몰랐어요. 이번에 다 블랙락 출신들이야 다. 블랙락이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할 거거든요. 그 네. 릴리 핑크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던진 거고.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1월 10일 날도 느낀 게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승인해줬잖아요. 그럼요. 2대2 상황에서. 네. 이번에도 하면서 또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네, 5월엔 안 돼도 8월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 살기가 가장 최적기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은 이더리움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이더리움을 분할 매수를 하고 500만 원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 분할 매수라는 거는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500만 원을 6월 달까지 살 거야. 그러면 지금 2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씩 뭐 산다든가 뭐 매주 산다든가 아니면 뭐 떨어질 때마다 산다든가 뭐 그래서 무조건 나눠서 6월 달까지 끝내야죠. 왜냐면 저는 6월 달부터 상승으로 보니까. 근데 이더리움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고 팽돌이님이 본인이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지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라는 권유는 아니니까. 그럼요. 그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이더리움 샀는데 너 때문에 물렸잖아. 이런 후진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노파심에 그런 구독자분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저는 투자가 입장에서 제가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의견을 내는 것뿐이지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 의견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포트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승인도 8월 7일 날 될 것 같다지 된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법적 효력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정보 전달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뇌피셜을 이렇게 한번 좀 전달 드리는 거니까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팽도리님의 투자 계획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알트코인을 어떻게 고르냐? 그러니까 반은 이더리움 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반은 잡 알트들, 좀 작은 알트들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저만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고만 좀 하시고 왜냐면 그 사람마다 사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보면 유튜버들도 추천하는 게 또 다르고 하니까 저는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처음에 고를 때 개발자가 누구지? 그 다음에 이거 테마가 뭐지? 개발자하고 뭐 이렇게 대표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개발을 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 샘 알트먼처럼 본인이 창시하고 뭐 이런 거. 그럼 개발자에 보면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코인은 무조건 샘 알트먼이 묻어 있으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를 보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VC가 누가 붙었지? 누가 투자했지? DW가 누가 붙었는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테마가 뭐지? 벤처 캐피탈이 누구지? 어떠한 테마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얘가 언제 나왔지? 그러니까 구코인이니까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은 건가? 아니면 신생코인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가? 이런 걸 보고 시가총액을 또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가 50위권 안인가? 100위권 안인가? 아니면 1000등 안에 있는 건가?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거래소가 어디에 있지? 빗썸에만 있나? 어피티에는 없나? 바이낸스에는 없나? 그러면 빗썸에만 있고 어피티에 없고 바이낸스에 없으면 얘가 상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알트는 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정말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건져내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투자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을 선정할 때 항상 개발자와 벤처 캐피탈과 시가총액과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샀을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권했어. 좋대. 그게 아니라 다 분석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 AI 코인 그 많은 거 지금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중에서 선정했을 때 내가 이거 사려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의 근거가. 그래서 저는 뭐 AI 코인은 요번에 대세잖아요. 보면 뭐 구글도 AI 한다고 해.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요번에 니네 테마 중에 제일 핫할 게 뭘 것 같아? 그때 40몇 %가 AI요. 그 다음에 RWA잖아요. 그러면 AI잖아요. 그죠? 그럼 AI를 하나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I 코인을 내가 2개 들고 갈 거야. 그러면 AI 코인 중에서도 시총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RWA도 시총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러면 좀 더, 그죠? 좀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런 판단 기준으로 저는 코인을 사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AI는 뭐 앞으로도 계속 떠들어대지 않을까요? 실물하고 연관된 건 AI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는 뭐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메타버스도 있었고, 뭐 P2E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두 개가 결합된 뭐 샌드박스 뭐 이런 게 엄청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테마는 어쩔 수 없이 AI가 좀 껴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또 AI 묻은 코인들도 사실 진짜 많잖아요.
그럼 뭐 시총 높은 것 중에서 고르는 건 오히려 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시총 작은 것 중에는 진짜 이게 확률이 너무 작잖아요. 네. 시총 작은 거 워낙 여러 가지니까. 네. 걔네들 중에서도 이렇게 개발자랑 VC 이런 걸 보면 될까요? VC는 뭐 어떻게 보면 돼요? 걔네가 뭘 했나 이런 걸 보나요? 홈페이지 보면은 네. 누가 투자를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블랙락이 보면 시큐리타이즈라는 그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러면 거기 서클이라는 투자 회사가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서클이 그 USDC 발행하는 네, 회사, 그렇죠.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코인판을 자주 하는 애들이 네. 지금 다 토커나 펀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을 죽이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비트코인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조정이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알트는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사실은 알트를 추천할 때도 또 얼마큼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또 해외 거래소 쓸 줄 아니? 맞아요. 그죠? 네. 너 그다음 유니스와퍼 같은 것도 쓸 줄 아니? 이거 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저는 어피트밖에 못 해요. 아니면 저는 비선밖에 못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추천해 줘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은 요즘은 해외 거래소에서 다 시가총액 올라와서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실 설거지하러 오죠. 기회가 없는 거니까 네. 최소한 그래 초보자가 아니면 사실은 해외 거래소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바이낸스 정도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바이낸스랑 OKX 네, 정도는 네. 쓸 줄 알아야죠. 네. 그래야만 어쨌든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거들은 항상 그런 겁니다. 저는 항상 4가지 정도를 항상 보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신생 코인이냐 오래된 코인이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네. 그러면 둘 중에는 뭐가 좋은 건가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네. 신생 코인이 나왔어요. 네. 그럼 시체들이 없어 너무 좋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은요. 코인 물량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샀는데 갑자기 왜 떨어지지? 그래서 코인 물량이 막 20-30% 풀리면 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AI랑 RWA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흔히들 아는 게 뭐 월드코인, 네. 뭐 온도코인 이런 네. 거 알잖아요. 네. 걔네들이 총 발행됐을 때 희석 시가총액을 꼭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거 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월드코인이 예를 들어 1조다. 네. 그거 다 풀리면 한 10조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온도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총 발행량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신생 코인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인을 산다고 하면은 세이 네. 수익 예전에 저는 그거 올라갈 걸 알았는데도 못 샀던 이유가 뭐냐면 네. 풀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유통량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이게 오를까? 지금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네.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신생코인의 장점은 시체는 없지만 네. 그 유통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추천 아닙니다. 네. 리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리어 같은 경우는 95%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90% 다 풀렸거든요. 그러면 얘는 좋은 거죠. 얘는 또 AI도 묻어 네, 있잖아요. 있고 시가총액도 네. 높고 안전하죠. 근데 좀 무거우니까 방방 뜨진 않으니까 네.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코인이지만 네. 어쨌든 다 풀려 있고 벤처 캐피탈도 빵빵하고. 네. 그러니까 뭐 걔네들도 다 투자해서도 좋고 하니까 네. 안전하게 AI 한번 가져가 볼래? 그러면 이것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이니까 제가 저의 투자를 물어본 거니까 저는 네. 위험한 거 하나, 안전한 거 하나. 네. 그러니까 시총 큰 거 9코인인데 거의 다 발행된 거 하나. 네. 그리고 뭐 신생 코인 발행량은 많이 남았고 시체 없고 뭐 요런 거 하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그 시청이 좀 낮은 거. 시청 저는 좀 이제, 싼 거.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심 없을 때 그때 좀 사고. 네, 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상장은 물론 코인원, 비썸 이런 데는 좀 일찍 상장되기도 하지만 네.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덱스 거래소 뭐 이런 데서 좀 일찍 산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해외 거래소 미리 사기도 하고 네. 정보를 먼저 고민을 해봐서 과감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냥 뭐 하여튼 뭐 시드 배분하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니어를 언급했잖아요. 네. 니어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갖고 있는 돈 다 몰빵하고 막 아유.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전 그게 진짜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매수 근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매수 근거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유튜버 언급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본인은 그 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누가 언급했다는 이유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럼 매수 근거가 유튜브 언급이야, 만약에. 네. 그럼 매도 근거는 나중에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매수 근거가 있으면은 매도 전략을 짜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네. 그래야 수익을 걷고 안전하게 엑시트 할 수 있는 건데 들어갈 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듣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트를 투자할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저는 항상 보면 네 가지인 것 같긴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 가장 안전한 초안전 네. 비트겠죠. 네. 안전 그러면 2도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험 네. 그러면 이제 3등부터 50등까지. 아, 네. 그다음에 50등부터 나머지는 다 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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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저는 포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전과 그 위험을 다 나눠서 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2도는 너무 안전해. 그러니까 초보자는 무조건 2도 50% 무조건 가져가야 돼. 아. 왜냐면 이거 다 잃어도 여기서 네. 수익이 날 거야. 아. 그럼 우리는 참패는 안 해.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참패는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원금을 잃으면 안 되니까 얘는 꼭 가져가자. 네. 그리고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너무 좋다. 그러면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샀어야지. 네. 그래서 또 다음번에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500만 원 밑에는 무조건 살 거야. 라고 뭔가를 근거를 삼아야죠. 네, 네. 저희가 비트는 4천만 원 밑에부터 됐어. 무조건 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1억은 갈 거니까 네. 평단을 3천에 맞추자. 그러니까 우리는 4천부터 2천까지 나눠서 하면 되지 뭐. 그럼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2천원 사면 되잖아. 2천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는 분할 매집. 대신 그때는 비트만. 네. 그러니까 2천에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번에도 업비트에서 딱 2천을 안 왔어요. 2천 뭐 10만 원인가? 아, 그랬어요? 아마 딱 2천은 거의 없었거든요. 2,100만 원? 네, 하여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막 2,100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천 살짝 넘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오면은 또 다시 오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갑자기 8,000대 9,000대 지금이라도 사야죠. 그때 들어가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가격까지 올 때 타점 잡고 몰빵하는 거는 정말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처럼 이렇게 분할 매집할 때는 분할 매집을 좀 하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분할 매집 지겨워. 지겹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위험을 줄여가면서 네. 매집을 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 네. 그러니까 정말 바닥은 잡을 수 없으니 네, 네. 우리 무릎까지 해서 좀 사자라는 게 분할 매집인 거죠. 또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봄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봄이 진짜 길어요. 그렇죠? 맞아요. 찡하게 길거든요, 정말. 그래서 내가 사놓고 계속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못 견디거든요, 사실. 네. 그냥 뭐 우리가 투자자니까 그래도 좀 떨어졌네? 좀 사고 하면 재미라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돈 다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 긴 봄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걸 실제로 투자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인내심이 적은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많은 사람한테 옮겨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정말 인생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얼마큼 잘 참고 잘 버티고 네. 그다음에 고통 없이 얻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네. 뭔가 참고 버틴 만큼의 수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단타를 잘 못해요, 저는. 예, 그리고 사실은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거는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네, 네. 아니면 10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정도의 재주는 없으니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 책에도 얘기했지만 4년을 길게 보고 1년을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을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2년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버는 돈 가지고 정기예금만 하고 네. 1년을 쉬어. 그러니까 투자자가 진짜 1년을 힘든데. 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고통스러워. 근데 저희는 쉬어요. 저는 그럴 때 김프 테더 투자라도 하거든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렇죠. 그 답답함 아시잖아요. 그 네. 아무것도 안 할 때 뭐라도 하고 싶은 막 그 마음. 네. 그리고 뭐 또 떨어지는 거 계속 보면 싼데 사고 싶은데 계속 들잖아요, 마음이. 네. 이제 그거를 정기예금만 하고 버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겨울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1년을 쉬는 거죠. 음. 왜냐면 그래 겨울의 끝자락이 올 때까지는 네.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적이 막 몰려오는데 네. 그죠? 장군이 기다려. 기다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병사들 네. 마음 막 뛰어나고 싸우고 싶은데 네, 네. 기다려. 네.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네. 기다릴 줄 알고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네,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네.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기다렸다가 네. 이제 지금이야 하고 사도 그 뒤로 또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그럼요. 현실은 그죠? 네. 이거 진짜 찐 바닥이야 하고 네. 들어가도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는데 네. 거기까지도 안 기다리고 사면은 진짜 너무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하고 봄에 경계를 어디로 정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도 네. 못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겨울의 끝자락쯤 됐으면 물릴 거야 라고 네. 그냥 사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다음번에 기관이 들어와서 사이클이 없을 수도 있지만 5번째 사이클이 저희는 온다고 보면 네. 제도화가 안 되고 지금처럼 가면 그러면
한 번에 또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때는 정말 다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겨울엔 쉬고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매집을 하고 네. 대신 매집할 때는 위험한 알트 하지 말고 딱 안전한 비트만 사서 모았다가 비트가 어느 정도 오르면 그죠? 비트를 팔아서 알트로 바꾸고 네. 이런 작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뉴얼들만 따라가도 3-4배의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원했던 거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정말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 오늘 이야기한 것들 여기 네. 진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여기에다가 연도만 플러스 4해서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매뉴얼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고. 투자 매뉴얼이다. 네, 그렇게.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네. 그 무작정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은 저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공이 좀 상당하신 것 같은데 코인 공부가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또 지금이야 뭐 이런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책이 또 다 개념서 느낌이었어요. 투자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예전에는 보면은 이런 매뉴얼 투자 매뉴얼이 아니라 네. 그냥 뭐 비트코인이 뭐야 네,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약간 오태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인 느낌? 네, 그렇죠. 뭐 왜 태어났어 이런 네, 얘기만 네. 해주지 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진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동차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 그때는 이제 그때는 블록체인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유튜버도 항상 보고 그다음에 기사도 찾아보고 트위터도 보면서 항상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확실은 뭐였었냐면 디지털 세상에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화폐가 필요해. 네, 네. 그리고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해.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코인이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2017년, 18년도 맨날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영에 수렴할 거야. 아, 없어질 사실 거야.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없어질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건 새로운 W가 맞아. 우리 박형철 우리 시골 의사 예, 박경철님.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W가 맞는데 네. 왜 이게 안 오르지? 그리고 2018년도 계속 하락장이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확신들이 자꾸 무너지는 순간들. 그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화폐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도토리가 필요한 것처럼 분명히 코인이 필요해. 음.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네. 공부를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왜 지금 코인 공부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경제를 봐야 되고 왜 네. 파월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ETF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주식 시장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로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개념에서 이제 완전 중앙화가 된 거니까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네. 하나의 자산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CBDC를 발행했어. 그러면 CBDC 갖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비트코인밖에 없겠죠.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CBDC가 발행이 되면 약간 테더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상품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각국의 CBDC가 나올 건데, 근데 네. 각국의 CBDC가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CBDC는 성공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복잡한 개념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뭐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달러 수요도 많고. 그렇죠. 그럼 CBDC 가지고 디지털 국채를 산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뭔가 네.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경쟁력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요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캘 수가 없다.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석유가 바닥난다고 했는데 아 맞아. 가채연수 30년 막 네, 이랬는데. 근데 아니 뭐 기술 좋아지니까 더 캐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좀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반감기를 얘기할 때 네. 시장에서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원가가 비싸진 거예요. 네, 네. 옛날에는 채굴의 원가가 쉽게 해서 비트코인 하나의 원가가 4만 달러였으면 네. 지금은 한 9만 달러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채굴사들은 팔 수가 있을까요? 못 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채굴사에 던진 물량이 줄었죠. 네. 실제로 안 팔고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원가가 비싸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 이상으로 올라가야겠죠.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일단 현재는 네. 1억 원 넘어가는 거 확정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년에 총 발행량이 뭐 한 1.6% 됐는데 네. 이제 1% 미만으로 줄었잖아요. 네. 한 0.8%인가 뭐 그렇게 줄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반감기라고 해서 줄어드는 양이 되게 적은데 이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쌓이는 시간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 또 5월 달에 영국에서 또 비트코인 ETN 들어온대요. 그죠? 호주에서도 그죠? 현물 ETF 또 한대요. 네. 그럼 수요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짜오장펑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들이 누굴까요? 미국? 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 지금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5%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겠죠. 네. 그럼 결국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 기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억 원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관이 들어오는 순간 서방에 관련된 연금, 퇴직연금, 그죠? 이런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들어오는 시장이 ETF로 열렸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가 들어오면 이거는 뭐 그리고 미국의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이런 기금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뭐 3%, 5%만 뭐 1%만 한다고 해도 그게 네. 엄청난 거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블랙락에서 뭐 연기금 뭐 이런 기관 자금 이게 한 수개월 내에 다 들어올 거다. 네. 이렇게 블랙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에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사놓으면 이득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잘했던 거는 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봄에 씨를 뿌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락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맞아요. 아니 겨울이 쭉 돼서 이제 그때는 네. 프리미엄도 김프가 마피예요. 맞아 역풍 꼈어요. 네, 역프로 계속 끼잖아요. 네. 그때 사잖아요. 네. 용감하게. 네. 그러니까 저희 투자 원칙은 그거예요. 파란불에 무조건 사고 빨간불에 판다. 보통 사람들은 빨간불에 사고 파란불에 팔죠. 근데 그거를 할 때까지 3년 걸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빨간불엔 거의 안 사요. 근데 파란불에 계속 살려고 하고 네. 정말 상승장이야 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불타기 가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저는 파란불에 사고 빨간불에 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상승장의 근거는 주로 뭘 보세요? 이더리움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고점을 뚫었어요. 그건 그때부터는 진짜 불장이다. 그때 이제 알트 불장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게 기간이 되게 짧죠. 뭐 한 3개월 되나? 알트는 뭐 보통 2, 3개월에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호로록 타버리고 끝나잖아요. 네, 사실. 그때 빼야죠. 네, 진짜 짧게 그냥 말씀하셨듯이 네. 투자 원금 회수하고 그냥 뭐 불꽃 좀 즐기다가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원금 회수라는 원칙이 있으면 네. 그래도 알트에 투자해도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참고하라고 제가 전 투자자 입장에서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쉽게 얘기해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네. 이제 투자가 자 처음 코인에 입문했어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을까요? 하면 제 네. 원칙을 좀 알려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1, 2번 비트 이더 안전자산들은 네. 끝까지 가져갑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털고 네, 마지막에 터는데 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는 도미넌스가 한 58 돼서 네. 어느 정도 되면 비트를 다 팔 거예요. 이제 네. 알트 넘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꼭 비트만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가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돼서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저는 팔고 알트로 넘어가는데 알트 중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50 사고 나머지 알트 이제 50을 살 거거든요. 네. 그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네. 도미넌스가 58을 찍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비트의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비트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비트의 상승분보다 우리는 알트가 알트의 더 많이 상승분이 오르는 더 많이 거죠. 가니까 우리는 네. 상승분을 먹으러 가는 것 뿐이지 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원금을 뺐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위험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을 꼭 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원금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이더리움으로 원금을 렌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로 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판단하냐면 그래 50위권 아니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떤 코인을 딱 정했어요. 그럼 네. 걔는 2배가 돼도 안 빼요. 근데 50위권 밖에야 그러면 2배가 되면 원금을 빼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몇 배를 갖다 원금 뺐잖아요. 저는 이더만 돼도 빼고 싶은데. 아니 저는 이더는 저는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싸움에서 내가 누가 끝까지 먹을 까의 싸움이에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순하게 생기셨지만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의견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한 7년 동안 한 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지금은 춤을 추고 있지만 이제 현물 ETF도 승인되고 기관 자금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뭐 한 5년 10년 쭉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보통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금은 사이클이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상승장이 와서 네.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바이든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쉽게 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 인상 할 거야. 그러면 빠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번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이 던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던지니까. 그럼 저희는 그때
사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금은 사이클이 없었고 비트코인 네.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은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쉽게 해서 저번에 뭐 70% 빠졌어요. 뭐 80%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60%만 빠지더라도 네. 3억에서 60% 빠졌으면 1억 근처거든요. 네네. 그럼 1억 근처도 사야죠. 음. 만약에 2억을 갔어요. 그럼 네. 또 한 60% 빠질 거예요. 네. 기준 그러면 또 7, 8천 근처에서 사야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거의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을 찍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네. 이제 저는 올매도거든요. 다 빼놓고 그냥 1년 쉬는 편이니까 빼놓고서 마음 편하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형님이 됐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돼서 네. 유동성을 좀 줄 거야. 니네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면 이제 불꽃놀이가 막 시작되겠죠. 네. 그러면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크겠죠. 그럼 우리는 그 상승하는 구간에 팔고 많이 하락한 걸 또 사면 되겠죠. 네.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아니까. 대신 떨어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기관이 들어오고 ETF가 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야죠. 사실 그때 못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비트코인은 좀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데 만약 이더가 많이 빠진다. 그럼 네. 또 이더를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럴 계획도 있으세요? 그럼요. 꼭 봄에는 비트가 원래 원칙인데 혹시라도 비트가 안 빠지면 그땐 이더를 사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비트를 먼저 사냐면요. 네. 항상 비트가 먼저 올라가서 이더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 상승률 다 먹고 이더로 갈아타도 되는 거니까. 지금도 네네. 보면은 비트는 정고점을 뚫었는데 이더는 못 네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를 먼저 사는 거였었죠. 그래서 보통 저희 투자하는 그 모임에서는 네. 항상 먼저 비트를 먼저 사죠. 비트의 상승분을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더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주로 이더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하고 계시는 시기네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아니고 여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비트보다는 이더가 더 많이 뛸 거고. 네. 어쨌든 비트는 정고점을 뚫었는데 이더는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더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네. 보면 이더가 방어를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빠질 때 비트보다 덜 빠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홍콩 ETF도 어쨌든 이더는 됐고. 네. 그럼 미국도 제가 볼 때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8월 7일 날. 네. 5월 23일 안 되고. 네, 5월은 좀 안 되고 8월 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네. 이제 불장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네. 거거든요. 아,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8월까진 기다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도박적인 민족이냐면 네. 저도 예전에 그런 리서치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거죠. 9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고 10%의 확률로 1억을 받으면 네.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냥 9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도 1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1,000만 원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1억 발고 뭐 없으면 말고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 네. 투자를 우리나라가 항상 제일 많이 한다고 코니에서 그러니까, 나온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코인 투자를 복권 긁듯이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복권을 긁듯이 하는 것도 맞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려고 네. 항상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왜 투자하지? 매수 근거. 매수 근거. 네. 그다음에 지금 내가 왜 팔아야 되는 거지? 매도 전략. 네. 그다음에 지금 나는 어디까지 이 코인을 보는 거지? 알트코인은 3조까지는 잘 보내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이 쭉 올라가서 3조 정도 되면 저는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3조 메모해야겠습니다. 3조. 네, 그래서 왜냐면 보통 3조까지 잘 보내는데 5조까지 네. 보내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웬만큼 보내기 시작하면 네. 3조 정도 되면 저는 거의 다 팔아요. 아. 그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럼 기준인데 팔고 또 갈아타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그냥 끝인가요? 거기서? 현금으로 갈아타고 안 오른 알트가 있으면 또 갈아타야겠죠. 또 수남에 또 먹고. 네, 그래서 아. 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전략들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맞으면 돈을 크게 벌 것이고 네. 못 벌어도 뭐 맨징은 되는 전략을 세운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초보자들은 뒤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면은 큰 수익, 안 되면 그냥 뭐 버리는 돈,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뭐 팽돌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버리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버려도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잃어도 되는 돈이. 그러니까요. 다 피 같은 내 돈이지. 아무리 부자여도요. 네. 1,000원도 아깝고 10,000원도 아까워. 아 그럼요. 네. 네. 우리가 뭐 순댓국을 먹어도 특 먹을까 보통 먹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그럼요. 네, 순대가 많을까 고기가 많을까 뭐 늘 고민하는데 사실 왜 코인판에만 오면 뭐 10만 원, 100만 원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옷을 되게 아까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랑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옷 좀 좋은 거 항상 입으라고 하는데 네. 양복 2벌 입고 그냥 한 10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좀 좋은 거 살 때는 이런 뭐 빈폴 사기도 하지만 마인드 브릿지라고 있어요. 아, 그게 그쵸. 되게 싸고 괜찮거든요. 네네 중저가 브랜드. 네, 그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입고 편하게 입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돈들이 되게
아까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라는 건 저의 시간과 노동의 합이 돈이잖아요. 네. 제가 그 뒤에도 써놨지만 항상 네. 우리가 행복 4번면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정도의 네. 그 식에서 파이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돈을 아끼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제일 원했던 건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많은 좀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살아보면 돈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니고 정말 네. 돈은 소중한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돈이 있으면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 좋은 아빠라는 게 쉽게 돈을 막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네.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최소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 이거 되게 멋있는 아빠죠. 네, 그 정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도 네.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저도 투자자니까 네. 저도 뭐 부동산, 주식, 뭐 코인 다 하거든요. 네. 투자자가 돼서 좋은 거는 옛날에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 뭐가 됐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 그렇죠. 나는 돈 있으면 코인 사고 싶고 부동산 사고 싶고 주식 사고 싶지. 네. 뭐 이런 옷은 뭐 입으면 어때? 네, 맞아요. 네. 그냥 어제 있는 옷 그냥 또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진짜 최저가에 살려고 엄청 알아보고 이게 네. 뭐 브랜드가 어떻고 AS 잘 되는지 되게 많이 알아보고 사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차 이런 거 살 때 진짜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코인 살 때는 유튜버가 한번 이렇게 흘러들이면은 바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갖고 있는 돈 다 집어넣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되게 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어이가 없는 네. 게 네. 아니 그 코인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고스톱 머니가 아니거든요. 네. 진짜 내 돈이거든요. 네. 리얼머니죠. 리얼 머니인데 네. 그 돈이 조금 잃는 거는 되게 안 아까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제가 와이프한테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안 하고 코인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올 매도하고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네. 딱 코인 계좌를 딱 까줬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정말 도토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 꺼내봐. 가상자산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무슨 네. 야 이거 말도 꺼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빗썸에서 출금을 해서 네. 농협 계좌를 꺼내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때 믿더라고요. 아. 진짜 안 믿었어요. 네, 저희 와이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22년인가? 제가 코인을 좀 벌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 돈 많냐고. 그러니까요. 은행 출금해봐요. 깜짝 놀래더라고. 이거 진짜 돈이네. 하고 그때 한 몇백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현실감이 안 느껴진다고. 네. 지금도 비트코인 와이프가 하나 있는데 네. 자기는 이게 돈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고. 그러니까 네. 아니 현실 속에 통장에 있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네.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투자라는 거는 돈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투자의 그 정의 자체가 돈을 그러네요. 던지는 거니까 네네. 던질 때 정말 신중하게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보면 리딩방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뭐 네. 대리 투자 끔찍하네요. 절대로 내 네. 돈을 누구한테 주면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준 네.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절대로 남한테 주면 안 되고 네. 나한테 맡기면 안 되고 내가 갖고 뭘 해야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게 두려운 거는 알겠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을 좀 버리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손해 보는 거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수 근거, 뭐 매도 전략 이런 걸 투자 원칙을 내가 세워서 그대로 해보면 돈을 잃더라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사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사람 탓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본인한테 득될 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주 6일 근무를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시죠. 네, 또 그리고 이게 진료 보시는 게 또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좁은 세계에 살고 주 6일 근무하고 네. 책임질 건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여기만 갇혀 살고 하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투자도 그때까지 거의 못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시간이 안 했어요.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돈만 버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병이 들 것 같은. 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정말 처음에 투자할 때 돈을 많이 넣었던 이유도 뭐냐면 네. 내가 이거를 돈을 많이 안 넣으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1턴 따던 어쨌든 돈을 많이 넣어야 공부할 것 첫 같아요. 투자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2억을 갖다 빼다가 넣었는데요. 네. 그 다음날 4억이 된 거예요. 이게 코인 뭐였는지 물어봐도 돼요? 비트코인이었어요. 아오, 하루 만에 두 배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야. 하필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요. 만약에 제가 그날 2억을 넣었는데 네. 만약에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손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네, 뭐 거들떠도 안 받겠죠.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2억이 4억이 되고 그 다음날 됐더니 2억 3천이 되고 1억 7천만 원 날라가고. 진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네. 네, 그때는 2017년에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틀 만에 3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연봉을 벌었는데 네. 기분이 너무 나빠. 1억 7천만 원을 손해본 거 같고. 손해봤던 느낌. 하루 만에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파는 거 후회하고. 네, 저 말씀하시면 지금 같으면 반을 파는데 왜냐면 네. 변동성이 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20대의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제가 이제 호필님이랑 같이 공존을 했는데 네. 저희 젊은 호필님 같은 경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순발력도 그렇고 다 떨어지잖아요. 40대인 내가 20, 30대를 싸울 거 아니잖아요. 체력이 왜 나? 근데 운동을 해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자밖에 없겠구나. 이 투자는 경험이 묻어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길 수 있고 내가 복귀를 한번 해보잖아요. 네. 바둑도 복귀를 하는 것처럼 항상 복귀를 해보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서 판단의 근거가 뭐지? 그래서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투자라는 거는 하다 보면 느는구나. 대신 복귀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다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판단하는 잘못된 것들. 근데 저번처럼 전쟁이 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은 네.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승장 중에서의 하락인 건지 네. 하락장 중에 하락인 건지를 판단하면 어쨌든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얻어맞아도 결국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2023년도에 $10,000 간대 뭐 8,000달러 간대 근데 결국은 끝날 때 보니까 올라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1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끝에쯤 왔더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간 등락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조금씩 얻어맞는 거죠. 계좌를 보면서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으니까 몸이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계좌를 하루에 한 번만 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딱 보고 요 정도? 없어 이제 덥거든요. 왜냐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힘드니까. 저는 사실 차트만 보지 계좌는 진짜 안 보거든요. 볼 일이 없던데 저는. 그렇죠. 저는 차트만 보니까. 근데 계좌 이제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월말 결산을 항상 하거든요. 한 달 동안에 뭘 잘못했지? 복귀를 하니까. 거래를 그래도 좀 하시나 봐요. 가끔 하는데요. 뭐 제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래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예 거래 안 할 계좌는 그냥 아예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잔잔바리 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니까 계좌 볼 일이 없잖아요. 네.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단타를 잘 못해요. 단타까지는 아니고 네. 뭐 스윙 정도 이렇게 좀 하는데 진짜요? 저 투자자니까 네. 뭐 저도 한 보통 투자 들어가면 2, 3년씩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너무 심심하잖아. 그만 알잖아요. 네, 알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맞아요. 잔잔바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다못해 저는 테더라도 샀다 팔았다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조금이라도 먹어야 내가 뭔가 했구나. 네. 그래 좀 덜 심심한데 맞아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원래 투자는 놀고 네.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계좌 자체를 원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러시구나. 보통은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 적응이 된다고 할까? 그럼요. 저는 투자 경험 자체는 되게 많아요. 2005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50% 60%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또 말렸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인생을 건 건 아니니까 네. 뭐 제가 뭐 주식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코인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도 있고 하니까 네. 부동산 쪽에 자산이 좀 어로케이션이라고 그러나 네. 좀 자산 분배가 많이 돼 있으면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재산이 코인에 올인돼 있다. 와, 네. 그럼 저도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내가 코인에 도대체 얼마큼 가 있지? 그랬더니 한 7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뼛속까지. 그럼 진짜 등락이 보면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빼놨으니까. 그래서 그럼 뭐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뭐 차가 한 대 없어졌다가 차가 한 대 생겼다가 네, 네.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네. 자 그냥 지금은 그냥 상승장 중에 하락이 조정이 좀 온 거야. 그래도 아픕니다. 네, 그러면 현금 좀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럼 코인. 다 물려 있어요. 야, 그것도 대부분 알트고. 50% 알트, 50% 비트. 야,
여러분 우리 처맞은 거는 맞은 것도 아닙니다. 팽돌이님 물려있는 거 보면 뭐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근데 대신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 기준으로 알트를 선정했잖아요. 비트의 상승률은 알트의 상승률 이길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결국은 알트가 다 이깁니다. 네. 근데 어려운 거는 진짜 알트의 진짜 찐 불장은 정말 확 타고 그냥 끝난다는 거. 두세 달. 네, 두세 달인데 그 사이에 진짜 욕심을 내려놓고 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년을 기다려서 두세 달을 딱 보는 거거든요. 네. 그 2년 동안을 기다려서 두세 달에 끝내는 건데 코인 투자했을 때 행복한 시간이 4년 동안에 얼마나 진짜 한번 계산해 보면 6개월이 안 돼요. 정답인 것 같네요. 네. 4년 동안 어쨌든 1년 쉬었고 네. 3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내가 정말 행복했어. 그 6개월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또 물려있는 것도 힘들지만 플러스 되고 있는 동안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게 더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언제 익절을 해야 되나? 지금 뭐 수익 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도 계속 있고.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위믹스를 다른 방송도 얘기했지만 전 그걸로 졸업을 했는데 그런 거죠. 위믹스를 살 근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위메이드가 올라가요. 네. 주식이 올라가죠. 네. 게임이 잘 돼요. 네. 코인은 안 올라갔어요. 코인이 올라가겠죠. 네. 왜냐면 걔네들이 만든 거니까. 600원이었거든요. 네. 샀어요. 네. 400원 됐죠.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니요. 물을 탔죠. 진짜 장인이십니다. 물을 물타기 쪽에는 이길 사람이 없어. 물을 그만 타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물을 탔죠. 네. 근데 걔가 올라가죠. 음. 자 이제 그게 1200원이 됐어요. 네. 이제 100% 먹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팔겠죠.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게 28,000원 갔거든요. 오! 근데 저는 대박. 24,000원에 팔았죠. 야, 대박. 그래서 위믹스로 졸업을 한 거죠. 근데 왜 하필 24,000원이었어요? 나오는 시점이? 그 이유 뭐 근거가 뭐였어요? 그 시청도 그렇고 전고점을 28,000원을 찍었는데 네. 여기서는 힘이 떨어졌구나. 찍고 빠질 때 네, 나오셨구나. 안 되겠다. 어. 그래서 이제 올매도. 그러면 그때 위믹스를 비롯한 알트를 올매도 하신 건가요? 위믹스만 올매됐어요. 그때가 2021년? 네, 21년. 그럼 위믹스 수익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위믹스? 거의 뭐 한 몇십 배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중간에 불타기를 해가지고 불타기를 그래서 좀 한 해서? 20배 정도? 야, 불타기 했는데 20배. 중간중간에 계속 샀죠. 네. 그 다음에는 위믹스 상패됐죠? 네, 없어졌죠. 지금 뭐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상패됐죠.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위믹스를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위믹스를 내가 좋아하니까. 네. 고마우니까 친구 같고. 그래서 괜찮아 이 정도. 근데 그때는 네. 시드가 없어서 네. 많이 못 샀으니까 20배를 먹어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네. 이번에는 어쨌든 2,000원에 살 때 좀 많이 사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저 이더리움 일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물타기 한 거 말씀드렸지만 너무 미워서 싫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싫을만해. 근데 요번에는 네. 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트 팔면 싫지만 살 거예요. 네, 이제 이더를 반정도 살 거예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신나게 웃고 떠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식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행동을 해야만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해서 코인을 이거 괜찮은데 라고 공부를 했으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사보면 수익이 났던 떨어지도 뭔가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제발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정하면 비트건 알트건 투자했을 때 수익은 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이런 거죠. 내가 얕은 물에서 그냥 안전한 투자만 하면 안전하고 많이 잃지는 않겠지만 더 큰 수익은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깊은 물에 가서 그죠? 더 큰 고기를 잡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 거지? 투자할 때 단순히 나는 용돈벌이를 할 건가? 아니면 차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건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 참아야 하고, 그죠? 내가 버텨야 되는 크기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수양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자들 중에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조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힘내서 투자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또 훈훈하게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